2014년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안전교육 연수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노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연수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이신 유창옥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이어서 기획경제 및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북도 학원연합회 이영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학원연합회 하성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 교육지원청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상도 평생교육건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구미교육지원청 김정숙 교육장님으로부터 본 연수에 대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같이 앉아. 좀 내가 찍어. 아, 여기 앉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돼. 안녕하십니까. 촬영이 나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윤창욱 부의장님 그리고 이태식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바쁘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바쁘신지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학원장님 여러분도 교습자님 다 이렇게 바쁜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학원 안전관리 연수는 아마 이게 저도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4월 16일 세월호 사건부터 최근에 그 바베큐 그 사건이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교육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안전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학원이나 교습소는 더더욱이 이 문제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 있다 하시네요. 1931년 하인리히라는 그 보험회사 직원이 여러 가지 보험 지급을 위해서 사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1대 29대 300 하는 법칙을 자기 나름대로 내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80년도 더 전인데요. 한 사람의 중상자가 생기려면은 29명의 경상자가 있었고 또 그 전에 그런 위험을 당할 뻔한 사람이 300명 가까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계단에서 뛰어 내려오다가
계단 끝부분에 하이힐이 걸려서 한번 넘어질 뻔했는데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큰일 날 뻔했는 것들이 제뿐만 아니라 한 300명 살아야 된다 하면은 그 중에는 29명의 경상자가 생길 것이고 또 1명의 중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학원 자체 관리에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요즘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또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다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전체가 또다시 힘을 모은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공교육에서도 물론 담당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또 사교육에서도 그리고 또 평생교육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의 공로가 정말로 지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모든 학력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커다란 안전사고 하나 터져버리면 사실은 그 공로와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공통탑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1시간 1초라도 사실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12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사회적으로도 좀 들뜨고 그리고 또 수능 시험 친 아이들이 또 조금 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원장님 그리고 교습자 학생들 모두 다 주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은 하나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연말도 보내고 내년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또 예체능과 또 지식과 모든 분야에서 정말 다른 어떤 시군 시도를 우리를 추월할 수 없도록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경상북도의회 윤창업 부의장님으로부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발표는 상당히 높게 오신 것 같아요. 괜찮은데 박수 소리가 너무 저 친구들이 몇 번 안 되는 겁니다.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교육받는 게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이 시대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교육은 알 수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교육장께서 김학성 회장 이끄시는 잠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뒤따라서 부분을 실제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시민단체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비용이 또 부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표회가 또 생길 거라는 오늘 또해 우리 이영로 회장님하고 우리 하성우 회장님이 오셨는데 여기 계신 원장님들하고 건설에 대한 소통 시간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나서 또 우리 교육관을 위한 각에서는 숙제들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 소통이 돼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학원의 운영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아침에 같이 오면서 저도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바쁜거리도 제품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운영하는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원생들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람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다. 실은 사실 어제 본회의하고 뭐 이태준 요구 중요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 심사가 들어갑니다. 뭐 교육 관련에는 부자본원이 계시지만 이해수는 모르겠는데 각 관련 실무에 있는 내용도
예산 한 12조의 예산을 이제 오늘 이태시님께서는 이제 기재에 계시고 고량 고신조 양동에 지금 계시고 6명의 노리원들이 관련 원청이 한 7조 5천억 그 중에 한 3조 5천 12조 예산을 기사를 들어가는데 그때도 학원 교육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긍정성을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숙제가 있으면 오늘 여기 계신 화과장 선생님들께서 방송에서 이경을 함께 논의하셔서 저희들이 할 숙제를 남겨주시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저희들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소통의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상북도 학원연합회 이영록 회장님부터 경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오전에 올해 전망기 때도 또 연수하시고 또 문전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 안전 교육 연수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 김영수 교육장님과 또 윤창호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심리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안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두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안전에 관련돼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또다시 힘든 일들을 벌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 내년부터 신고 또 동승자 의무화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또 저나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좋은 어떤 국민들한테 좋은 어떤 이미지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어려움을 처하는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법률에 대해서 부당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청와대로 감사원으로 국토부로 안전행정 교육부 모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 돼가지고 이철호 의원 김신의 이철호 의원을 대표위원을 해가지고 국토교통위에 청원 심사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30일 날 법률이 통과돼가지고 1년이라는 입법 예고자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손도 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올 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서울 사건이 터져가지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완화시켜달라는 이런 안전 안자도 지금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너무나 큰 사고가 터졌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학원이 어려우니까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당성이 있으니까 좀 더 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사실 그런 계획을 못했습니다. 여건상. 그래도 오늘 8월달 지나면서 그래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또 의원들을 바뀌면서 저희들 활동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미칠 그런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말로 윤창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 어린이 통학 차량 시설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전세버스도 학원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다 지입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원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세버스 유상특이하게 학원을 다시 가입시켜달라 하는 그 부분하고 또 대부분 보면은 도단위에 있는 보면은 소형 차량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형 차량을 자유용만 좀 소유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지휘차를 현행처럼 지휘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양성화시켜달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린이들만 실어 나르고 어린이들만 통학시키고 할 수 있는 그 어린이만을 위한 한정면허를 저희들한테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국토하고 경찰청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안전이 문제라 그러면은 더더욱더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이 한정면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도 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완영 7곡의 이완영 국회의원께서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통학버스 안전대책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날 다 올라가셔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대신해서 올라가서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절치가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나 모든 분들한테 전달해가지고 아마 저희들 뜻이 관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기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대신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해줄 수 있는 단체는 학원연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부 다 학원연합을 중심으로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어떤 그 의무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만들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한 200여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전혀 저희들한테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 그 다음에 도의회, 더더욱 정부에서 법률을 만들면 좋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되는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또 이 지자체 내에서 이 지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가지고 예산 지원을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뭉치시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올려서 저희들이 27일 공청회 끝나고 나면 거의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 저녁에도 국토부하고 정책시행 과장들이 연락이 왔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여러분 앞에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빌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가 안 오기를 제가 바랍니다만 꼭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한 연락이 갔을 때는 전부 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역교육 발전이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불출지하 돌아가시는 이런 뜻이 정부에 전달되어서 저희들한테 어려운 모든 부분을 실타래 주듯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같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또 사업 계획을 하셔가지고 대박나는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2014년 하금비 교섭소 설립 운영자 안전교육연수 개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연수를 위해서 직접 현재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경북 대구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구자근 도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자근 도의원님도 간단하게 격려사 한마디 듣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강의 중에 방금 우리 소개받은 경북도의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구자근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원 및 교습소 안전교육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도에서 지금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43일간 지금 행정 사무 방송하고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예산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시대가 성원을 해주고 잠시 이제 지금 시간 돼서 여러분들 인사 드리고 간다고 올라왔습니다. 점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제가 방금 우리 소방서 안전교육이 걸리지 싶은데 제가 옆에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점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아무래도 집중력을 위해서 좀 일찍 맞춰주시니 뭐 중요한 부분만 강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상도 과장님 고생하시고 저희들 학원이나 교습소 부분 뭐 아까 잠깐 조금 일찍 와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 설치나 뭐 이런 부분들에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교육장님과 또 우리 교육청 우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걸 맡아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상 회장님도 지금 계시는데 근데 뭐 맡은 바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오늘 뭐 안전교육 잘 받으시고 세월호 때문에 또 그 이전에도 우리가 안전 많이 그랬지만 평상시에 그냥 관광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좀 더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우리 애들이 좀 더 안전한 분위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요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년도부터 이제 학원의 그 운행 차량 관계 여러 파트를 해가지고 우리 구미지구 학원연합회 황성호 회장님 아까 5분 정도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저한테 한번기 부탁하더니 아까 안 계셨어요. 지금 오셨네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5분 좀 지켜주시고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위적이다. 자, 오늘 저 안전교육에 우리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학원 차량 도색과 공조 교육등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끼들 이거 입시학원에서 없잖아 이거. 오늘 저 밖에 아마 학원 차량 구조 변경하는 업체에서 용품들하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말에 또 한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차를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모든 차량들이 노란색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차량은 작년에 안 했잖아. 지금 발판하고 자동차 자동 문은 저기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경광등을 달아야 되고요. 발판을 달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 지금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게 또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밖에 차량이 있으니까 얘들이 궁금한데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영록 회장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저 밖에 계신 분들 앉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기술이 저희들이 한 1200개 학원 교습소가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딱하게 된 데가 한 700석 그리고 자리를 다 지금 펴면은 한 1000명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지금 서서 앞에 들어오시면은 의자가 있으면 앉으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수 초과하는데 오면은 그리고 안전 그 관리원이 많이 드는 말이야. 기분이 안 드는 놈들이 뭔 교육을 해? 한달 동안 반반으로 우리
이거 뭐 고문자 하나. 소재 한번 따가 내라. 사진 좀 찍어. 나중에 나. 저희들이 학원연합회에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 네이버에 가시면은 국민시 학원연합회에 가시면은 학원연합회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 저 홈페이지다가 접속 동수로 자기 편집 자기 전화로 그냥 많은 걸 읽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걱정 지금 하나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1월 29일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금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 차를 뭐로 보느냐면은 여객 운송법에 따라서 여객 차량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지입차 나왔었죠. 오늘 제가 인사하고 내려가고 나면 좀 있으면은 저희들이 서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다 우리가 국회에다가 제출할 건데 지금 각 지역별로 23개 시군분회가 모여서 탄원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국미가 안전교육을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교육받고 친구를 받고 그래서 부에서 모아서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서울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옆으로 탄원서가 올 겁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꼭 좀 다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객 운송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객 운송법이 왜 안 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차가 관광차를 보시면은 3년 차를 쓰시고 나면은 다시 3년 연장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검사를 받아서 차량에 문제가 없어야만 다시 3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3년에서 얼마큼 걸릴지 모르고 안전관리를 빼면 돼 말이지. 우리 학원 차량이 새 차가 아니면 만약에 하지 나고 입고 막혀봐라. 구매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객 운송법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관계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려면 유상보험에 관련된 얘기인데 학원은 교육청에 10만원 신고해서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유상운송법에 해당되기 싶어서 여객 운송 관계되냐. 우리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국토부 관계자가 하신 말씀이 자기는 알 바이다. 여하튼 우리는 그 법대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백화점들 차량 운행하셨죠? 차량 운행했는데 차량 운행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판례에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판례가 녹으면은 해야 되는데 판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소송을 하면 되면 학원이 저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소송을 하든 우리가 할 얘기다. 그래서 그까지 열심히 안 쓰셔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담당자가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군에다가 공문을 다 내려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청, 군청이든 간에 담당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학원은 자기 애도 학원 보내잖아요. 그죠? 관계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지금 차량비를 받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다 대부분 제가 인근에 있는 시청, 군청에 다 전화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모두 받아주기 때문에 시청, 군청에서도 경찰서가 해주면 저희들 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은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경찰서 제일 처음에 지휘할 때 우리 담당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들은 오면은 다 해줍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휘처럼 해줍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다른 경찰서 전화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항의를 보내봤어요. 그래서 45분에 대구부터 해가지고 다 전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입장은 경찰서에는 안 된다. 지휘차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가족 식구들이 만약에 차를 돌아오시면은 그거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본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차를 사야 돼요. 지금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노란 번호판. 예, 그쪽 분들하고 만약에 맺으면은 그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경찰서에도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법을 갖고 있는 이야기죠 또. 예. 근데 맨 마지막에 국민경찰서에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지입차 그때 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경찰서는 안 해준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자 또 바뀌었다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입장은 본인이 와야 되고 본인 가족이 와야 되고 또는 만약 건강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해야만 이걸 인정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이 지금 결정이 났지만 1월 29일 전까지는 모든 부서들이 통합이 좀 안 된 느낌이다, 공무원들이.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요. 국토부에서 결정이 났으면은 저희들이 탄원서를 내고 하는 거는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은 참 고마운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이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하고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1월 29일 전에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경찰서도 잘 내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청도 잘 모릅니다. 국토부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1월 29일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를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때 저번 하반기 연수할 때 원장님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업체들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원연합 홈페이지도 올려놨는데요. 아직 그렇게 많이 보시고 계시질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29일 날 이후에도 6개월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제가 오늘 교육 후에 다시 변경해서 올려놓을 텐데요. 지금 업체들이 와서 가격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도시락 1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15인승 기준으로 한 80만 원까지 하겠다. 제가 말하는 1급 정비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업체는 6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만 원 정도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하는 것도 자기들이 제가 구미 기타 업체들 다 해봤는데요. 구미에서 해야 저희들이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 업체들이 거기다 85만 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MOU를 맺어놨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오시는 분들이 77만 원 크더라고요. 저는 만 원이라도 싼 업체랑 약간 MOU를 맺어갑니다. 원영인들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 많은 것 우리 학원들이 1200가가 있으니까 서비스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방 센스 소리 나는 거는 그만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 75만 원 동안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어떤 업체들이 자꾸 가격을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 백신은 75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2만 원 그 센서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가격 77만 원이 되겠죠. 77만 원에 센서는 자기가 서비스 하겠다 이런 거 있고요. 지금 도시락에 한 80만 원 정비 공장에 옥게 있더라고요. 1급 정비 공장. 그리고 앞에 우리가 했던 업체들 하면은 지금 금요일날 차를 갖다 주면은 월요일날 차가 나와야 됩니다. 도식을 하고 구조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맞춰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무조건 노란색 차.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학원 전체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회장님이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럴 일을 좀 바라지만 진짜 우리의 권익은 아무도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5년 전에 구조 변경 도시락 탈 때는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때 50만 원 하면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하면은 노란색을 해서 구조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등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세 번째로 그때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시에나 아까 의원님 계셨지만 조금 하지만 저 지원을 좀 받을 수 없나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힘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분 원장님들 모시고 한번 우리 권력 행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의사, 약사 협의회가 저희들이 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병원 진료를 안 하고 약을 안 파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 전체가 한 달만 학원 운영을 안 하면 그 많은 어린애들이 아마 갈 데가 없을 겁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권력 행사를 하고 우리의 권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물러서면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뭐 경찰서, 소방서, 기타 교육청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국토부랑
그다음에 시청이랑 경찰서랑 학원 다 얘기를 따로 하고 써주고 있다.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1월 29일 되고 나면은 좀 통합이 되겠죠, 자기들이 의견이.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우리 좀 구조명을 하면은 좋지 않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 올라와서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탄원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따 옆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가면서 좀 다 적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아주 경상 확도가 모아서 저희들이 국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